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판례 공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1월 1일자죠. 우리 첫 번째 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수임인과 위임인에 대한 관계 민법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민법 제 684조를 여러분들이 꼭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배당금 청구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제가 이 대법원 판례를 할 때마다 좀 웬만하면 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이게 상법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상법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크게 보면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 있죠. 호텔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하고는 좀 관련 없는 사항도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운영사 관련된 부분에서 말하는 겁니다. 운영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상법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자꾸 이게 상법하고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런 이슈를 꺼내 가지고 서울부터 해가지고 각 지방마다 있죠. 수수료를 받아 먹으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는 좀 관련 없는 사항임에도 이것을 그 관리단에서 추진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매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좀 재건축에서의 이제 그 매수 청구권하고는 별개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매도를 한다는 이런 매각을 말하는 거죠. 이걸 관리단에서 추진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상법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상법 제 462조의 3이 정하는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자, 같은 영업 연도 중에서 다시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집합 건물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어느 법도 마찬가지인데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연 1회로 딱 정해져 있다고, 연 1회로. 그 결정된 사항이 연 1회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다시 있죠. 다시 중간 배당 이사회 결의하는 것은 있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꼭 보면 이렇게 법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령에 기준을 두고 아니면 정관에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그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두 번째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앉아 여러분들 회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꼭 회사 관련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든 아니면 소유주 여러분들 또는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도 있죠.
소송이라는 것을 함부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될 뿐더러 관리인가 관리위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자, 상법 46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검색란에 상법이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법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면, 자, 이게 462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단 말은 그 조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있죠.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렇죠. 462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조부터 해가지고 462조의 4까지 한번 좀 빨리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왜 오늘 좀 요 부분 말씀드리냐면, 제가 호텔 같은 게 잘 들으십시오. 호텔의 소유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드셔도 된다고 했죠. 직영법인을 만드시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그 호텔 꼭 아니고 판매시설도 마찬가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직영법인을 만드시더라도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있죠. 이사회로 만들어서 소유자분들한테 위임 계약을 받아서 위임권을 행사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경향이 상당히 사기를 많이 쳐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눈에 예전부터 말씀드려 어떻게 한다? 소유자 모두가 주주로 등록을 하시라라고 했던 겁니다. 발기인으로 하시든, 꼭 발기인으로 등록을 만약에 법무사한테 갔는데, 아유, 이게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요, 수수료가 좀 많아요 라고 했다면, 특정한 몇몇이 발기인으로 하시고요. 발기인은 몇 명 하셔도 돼요. 발기인은 몇 명으로 하시고, 되도록 그런데 발기인을 전부 다 하시면 제일 좋고요. 몇몇 사람들이 발기인으로 하시고, 이 발기인들이 주권을 다시 소유자분들한테 주주로 주권을 다 나눠주면 돼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소유자 여러분들이 주주로 직영법인을 하시고자 하는 주주로 등록하셔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지금 상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별개의 사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상법은 다른 겁니다. 회사입니다. 회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462조부터 해가지고 빨리 중간 배당 462에 3조까지 빨리 볼게요. 462에 보면 이게 배당이죠. 회사는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라고 들어보셨죠? 자산, 부채, 자본 있는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 배당을 할 수 있다. 다음 금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거. 다음 금액에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본금의 액과 그 결산일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그 다음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도 있습니다. 미실현이익 여기 한번 쳐보시면 미실현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라는 것은 법 446조의 2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미실현 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미실현인데 미실현 그 이익의 범위 해놨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 요 부분은 있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라든지 파생 상품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매수를 한 상황에서 그 수익을 냈다든지 또는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평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팔았을 때 우리는 실제 실현된 이익과 실현된 손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직 팔지 않았을 때는 미실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지금 자 여기 해놨죠.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자, 다만 449조의 제2, 제1항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금 정한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449조의 2 해놓은 거 보면, 자, 회사는 정관의 정한에 따라서 447조의 각 그 서류를 이사회 결의를 승인할 수가 있다. 자, 법령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경유 적정히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지금 준용한다. 그 여기 있는 그 본점 소재지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다 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여러분들 주주분들이 있죠. 보통 주주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이익 배당에 대한 청구의 소도 있죠. 요거는 앉아 청구의 소도 있습니다. 이 청구의 소를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을 관할해서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주주총회 부분이죠. 총회를 하는데 안건이 있죠. 좀 하다 보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자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의에 대한 결의 취소의 소가 보통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결의 무효의 소도 좀 많이 해죠. 이런 것들. 또 결의 무효 확인의 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또 부당 결의에 대한 그 취소라든지 변경에 대한 소가 있습니다. 결의 취소의 소는 보통 우리가 정관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2개월 내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무효의 소라고 하는 것은 시효기간은 없고요. 법령을 위반했을 때 확인의 소도 그 시효기간은 없는 반면에 그 확인에 대한 이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결의는 어떤 거냐면 그 안건 자체 있죠. 안건 자체. 안건이 될 수 없는 것을 안건으로 넣어서 그 개인의 소유자분 그 주주들에게 있죠. 특별한 그 주주분들에게 침해를 일으켰을 때 요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의 취소, 무효 확인, 그다음 부당결의, 이 부당결의 취소 및 변경의 소, 이렇게 요 네 가지가 보통 이렇게 있게 됩니다. 많이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 집합근무라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걸 갖다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상법은 상법대로 좀 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462조의 2 있죠. 이제 요 부분이 있죠. 빨리 볼게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주식 발행을 해줄 수도 있다는 무상으로 발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주식에 대한 배당은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는 여러분들 종류주식이라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안 드렸다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주식과 별개의 종류주식이 있습니다. 우선권만 배당하는 종류주식들 또 신주 인수급분 사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그 주식들은 우리는 종류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가 있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에서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에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자,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요런 말, 자, 질권자, 기재된 질권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있죠. 그 물건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보통 전당포 이런 데 할 때, 야, 그 돈이 안 좀 모자라가, 아이고, 돈 좀 잠시 좀 한 100만 원 좀 빌려야 되겠는데, 은행이나 가면 좀 이자가 높다든지 이래가지고 전당포에 갔다 합시다. 요즘 전당포 보기도 힘들던데, 어차피 전당포에 가면, 알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하면 시기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짜리를 합시다. 그러면 그걸 맡기고 우리가 100만 원을 일단은 들고 갈 수 있죠. 이때 질권자가 누구냐면 그 전당포 있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에 규정한 주주가 받을 그 주식에 미친다라고 앉아 되어 있죠. 자, 우리 오늘 요 부분인 것 같네요. 3조. 자, 중간 배당. 자, 이거 보십시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는 영업 연도 중에서 1회에 한해서, 자, 이거 분명히 있죠. 1회에 하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의 주주에 대해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아까 보면 정관으로 이렇게 1회 안에서 간다고 정관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1회에 뭘 했습니까? 1회에 1회 하나여 1회에 딱 한 번 해놨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딴소리 하면 또 소송 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있죠. 그 원래 있는 아마 우리가 이거 보겠지만 아까 우리 판례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나온 판례 공부를 아마도 이게 1회 안에 중간 배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주들한테는 어떤 특정한 주주들한테 이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앉아 이익을 다시 뺏어가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요. 그럴 때는 1회 안에서 일단 한 대로 하고요. 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별도로 있죠. 회사에서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분들도 별도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총을 하든지 별도로 이제 또 이사회를 통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될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특정한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중간 배당 다시 한다고 이래서 하니까 왜 다시 하느냐 우리는 내 손해가 얼만데 이렇게 하면서 막무가내 하느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조표상에 순자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으로 한다.
직전 결산기의 자본회계에 아까 요거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거 또 보겠습니다. 현물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에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는데 이건 드뭅니다. 여러분들 아주 드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물로 있죠. 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변태 설립이라고 하거든. 마찬가지로 현물로 배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변태 좀 말이 좀 웃기네요. 변태 배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뭅니다. 이거는 제1항에 따라서 배당을 결정하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에 재산 대신에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전 및 그 금액이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일정 수 미만의 보유한 주식에는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쭉 해놨죠. 그 보통은 현금으로 하지는 현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저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자, 그럼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자, 상법에 있는 제 462조 다 봤죠.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죠. 자, 쭉 봅니다. 자, 상법 제 462조의 3 제 1항은 자, 중간 배당에 관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 연도 중 1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요. 이게 중요하다. 하나요. 좀 글자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1회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당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했죠. 이에 따라서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이 회사가 연 1회로 결산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정관에 있다는 겁니다. 또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사회 결의를 했겠죠. 그래서 그래 1회로 제한하는 거죠. 1회로.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 배당 청구권이 구체적인 당연히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으로 확정되어 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 제 462조의 3이 정하는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은 중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 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죠. 당연히 같은 영업연도 중에서 다시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회 결의는 결의로 주주의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요. 그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도 보면 내가 좀 황당한 부분이 보면 가끔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집합 건물에서도 보면 이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가 상임기관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 이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갖다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조작 이거 여러분들 사무소 위조죄도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이 조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그런 인간들은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한다고 그래서 합니까 그렇게? 예? 왜 그렇게 조작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조작을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엄연히 회의록도 뭐죠? 우리가 사적 그 자치지만 엄연히 있죠. 그 소유자분들 그리고 입점주분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은 여러분 기본으로 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24분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밑에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에 관련된 중간배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